CTS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TS 스페셜 크리스천 초대석의 김정희 사모입니다. 크리스천 초대석 오늘은 목표를 선교 기지로 삼아 세계 각국의 선교사 파송을 비전으로 삼고 사역하고 계시는 인터콥 목포 지부 가족 여러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바쁘실 텐데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CTS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각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목포 물된동산교를 섬기고 있고요. 인터콥 목포 지부에서 사역총무로 섬기고 있는 심종길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낙원교회에 섬기고 있고요. 이름은 이광수고 목포 지부에서 전임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인터콥 하면 아시는 분들은 또 다 아시지만 모르시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인터콥에 대해서는요. 1983년도에 순수 한국에서 생겨난 그 선교 단체이고요. 네.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선교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젊었던 우리 청년들이 청년 문화를 선도했던 우리 캠퍼스에 있었던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몇 분이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아직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 민족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보자. 그래서 설립된 단체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후에 지금은 이제 본부장님으로 있는 그분 가족들을 파송함으로써 이렇게 저희 선교단체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 선교단체는 잘 나아갈 수 없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통적인 선교 방식으로 나갈 수 없는 힌두권, 그리고 아랍권, 그리고 중앙아시아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문화권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언어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인터콥 하면 뭐니 해도 선교 사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몇 개국에 또 몇 명의 선교사님들이 파송이 되어 계신가요? 저희가 한 50여 개국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그 동남아시아가 아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아랍권, 네. 그리고 이슬람권, 예. 그리고 우리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쪽, 그리고 복음이 아직까지 좀 전해지지 않는 지역들이 좀 많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이렇게 분할되어 있던 그런 이제 소수 민족들, 네. 그쪽을 합쳐서 한 50여 개국에 나가 있고요. 이제 총 선교사님들은 한 800여 분 정도 나가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요즘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슬람의 활동들이 참 우리나라 안에서도 너무 활발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슬람 활동은 어떤 편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곳에 이슬람 사원들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네. 그들이 그곳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고요. 또 많은 그 이슬람권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 네. 그들이 또한 많은 또 포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들은 지금 알지 못하지만 상당히 많은 수, 약 한 3만 명 정도의 이슬람 선교사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너무 참 우리가 깨워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캠퍼스에서는 네. 카이스트와 서울대에서 정식 집회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슬람의 그런 이렇게 좋은 점들을 부각을 해서 네.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포교하는 그 사람들 수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 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렇게 이슬람 이렇게 선교하는 숫자가 저희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선교사 나가 있는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 2만 5천여 명, 이렇게 2만 7천여 명 나가 있지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렇게 그 이슬람 선교사 수만 거의 한 3만 명이 지금 넘고요. 또 한국인 이슬람 선교사 수도 2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신자 수가 지금 4만 명을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렇게 이슬람이 이렇게 왕성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국가 중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좀 포함되고 있는 좀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그 지금 포교 전략들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그 모스크를 먼저 세웁니다. 우리 이제 기도처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 종교를 이해해달라,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모스크를 세우거나 곳곳에 모스크가 아닌 그러니까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도처나 그리고 이제 종교 서적을 파는 그런 서점들 이런 그리고 미디어를 이용한 이제 그 이슬람에 대한 포교 활동들 그리고 이슬람이 좋은 점들을 많이 부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각 캠퍼스 대학 캠퍼스마다 이렇게 이제 정기적인 그런 예배들을 드리면서 이렇게 그 주 타겟은 이제 또 이렇게 서울대나 카이스트처럼 이렇게 유명한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도시들까지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이제 알려준다는 그런 뭐 이슬람 포럼 그리고 이제 기도처에서 하는 그런 아랍어 강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꾸준히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캠퍼스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많이 이렇게 포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지금 무슬림들이 한국 사회 가운데 좀 문제를 일으키고 좀 저희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가장 큰 좀 골칫거리 중에 하나인 그 포교 전략 중에 하나가 결혼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 다른 외국인들과 결혼할 때는 독신 카드 비슷한 그거 하나만 제출을 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뭐 국가에서 이렇게 발급을 해주는 것도 아니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위조나 변조가 가능하고 그거에 대한 좀 신빙성이 없는데 그거 하나면 한국 여성들과 이렇게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그 기본적으로 일부 일처제를 이제 저희가 법으로 정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슬람 쪽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다시 어딘 파키스탄이나 아니면 무슬림권으로 갔었을 땐 자기가 첫째 부인이 아닌 거죠. 예. 우리 인터콥에서 그 비전스쿨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정말 참석하신 분들이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신다는 것을 저도 이제 주변 분들한테 듣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고 또 어떤 간증들이 있길래 이 비전스쿨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비전스쿨은 총 12주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내용들은 선교지에 관련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그리고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연구, 또 문화 연구,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민족들, 종족들에 대한 얘기들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더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한국 한국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지 한 130여 년 됐잖아요. 그렇지만 그 짧은 역사 속에서도 엄청난 세계 4위 정도의 그렇게 선교 강국이 되었고 선교사님들 내보내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한국 교회사를 빼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보면서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흐트러져 있던 그런 믿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불러 일으키고 또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 민족들, 이름도 전혀 모르는 그런 민족들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올려드리면서 이쪽에서 기도하지만 분명히 그 지역 가운데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확장되어지고 또 여기서 기도하고 그 땅에서 그 일들이 행해질 때, 선교사님들이 행해질 때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그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받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네.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일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우리 사역 총무님께서도 그 비전스쿨을 통해서 또 인터콥에 헌신하게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감회가 그렇습니다. 참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제가 비전스쿨을 접하게 된 계기는 저희 아내를 통해서였어요. 네. 저희 아내가 먼저 비전스쿨을 받고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근데 실은 아내가 받는 동안에 굉장히 제가 불편했어요. 네. 아내가 자꾸 어디를 집회를 간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캠프를 간다고 1박 2일 다녀오니까 남편 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네. 저기 선교훈련 받는 동안에 인터콥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예. 그런데 정말 그 아내가 이렇게 받고 나서 저희 가정에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내는 그때 저희가 사정으로 성기동 교회에서 나왔었는데 큰 교회를 가고 싶다 그런 거. 저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가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동의가 되지 않아서 2년간을 따로따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이 발생했었어요. 근데
아내가 비전 스쿨을 받고 나서 이제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있겠다는 마음을 열어줬어요. 네. 그래서 저랑 같이 작은 교회로 가면서 저도 이제 비전 스쿨을 받게 됐는데, 받고 나서 제가 저 안에 변화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네. 뭐냐면, 그전에는 이렇게 뉴스라든가 사회 신문을 보게 되면 국내 뉴스, 국내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데, 이제는 뉴스 말미에 나는 해외 토픽이라든지 세계의 어떤 뉴스거리, 그게 저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네. 가령 얼마 전에도 티벳에서 승려가 분신 자살을 했다. 네. 근데 이게 몇 번째 분신 자살이다. 그들이 왜 분신 자살하고 있지? 전에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 뭐 수찬성이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어떤 지역이 물에 잠겼다. 그러는데 그거는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비전스쿨을 받고 나니까 수찬성에 있는 그 민족들이 너무 가련한 거예요. 네. 지진으로 해서 수천 명이 뭐 죽었다더라. 티벳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승려들이 분신 자살을 하고 있다더라.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더라. 네. 거기에 대한 관심이 가져지게 되고 그들을 위한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렇게 열방을 향하라고 하시는구나. 땅 끝까지 네.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구나. 과연 그들이 그 승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됐다면 그들이 분신할 수 있었을까? 더 좋은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고 또 평화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더 좋은 평화가 일찍 정착됐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저희 마음속에 보여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헌신하게 되신 계기가 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셨구나. 참 아내분께 너무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얻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인터콥 사역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열방을 향한 그 선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선교를 향한 그 비전 고취를 위해서 월드미션이라는 모임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건 또 어떤 모임인가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월드미션이라면요, 한국교회에 이렇게 선교 부흥을 위해서 네. 이제 전국의 한 40개 도시에서 이렇게 하는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네. 근데 단순히 찬양 예배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 찬양을 통해서 그 기름 부으심의 예배가 있고 또 열방을 향한 노래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또 그리고 그 다른 예배들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저희는 그 시간에 저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 민족들을 올려드리는 종족 셀링이라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종족 한 번도 이 땅 가운데서 이름이 불리어지지 않은 그 종족들을 저희가 소개를 하고 그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요. 근데 또 마지막에는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보통 비전 스쿨을 졸업을 할 때 한 네. 민족을 이렇게 입양을 하는 좀 이렇게 시간이 있어요. 입양이 무엇인지 다 아시잖아요. 네, 네, 네. 입양이라는 게 그 부모로서 우리 고아나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친구를 이렇게 나의 그 이렇게 호적에 입적을 네, 시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 일환으로 그 민족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품었던 민족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그 민족의 그 실시간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종족들이 아직 얼마나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 시간 통해서 정말 많이 또 알고 기도하고 아주 네. 뜨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어린이 비전 스쿨과 네. 청소년 비전 스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10월 달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그 선교제에 나가 보니까 물론 우리의 그 청년들 그리고 우리 시니어들, 여성들이 너무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봤어요. 네. 근데 동일하게 우리 청소년들은 그럼 우리 어린이들은 과연 이 복음을 그 세대들 가운데 전할 수 없을까 하는 좀 네.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저도 이제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단기 선교를 같이 다녀왔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교사로서 가지만 네. 우리 어린이들이 그 땅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주고 얼마나 많이 그 아이들을 사랑해주는지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 비전 스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는 어떤 선교에 대한 비전도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배우는 건 바로 복음이고 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이 생겼을 때 결국은 선교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 8주간의 그 시간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셨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어린이들을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비전들을 두시고 계시는지 이제 그 얘기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자기들이 결단을 하고 자기들이 학교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그 싸움터는 학교고 맞아요. 학원이고 맞아요. 교회고 네. 또 우리 가정입니다. 네. 그 가정 가운데서 우리 요즘은 너무나 아빠 엄마들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교육하기도 힘들고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 던져주면서 놀라고 하고 그냥 교회 가시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그런 미디어의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고 그렇죠. 그렇거든요. 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알고 그 기간 동안 끊는 또 연습들도 하고 또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더 복음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고 학교에서 이렇게 그들의 삶이 이렇게 또 달라진 훈련받고 그냥 수련회 갔다 와서 이렇게 달라져 보이지만 결국은 일주일짜리 약간 영성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그걸 학교에서 학원에서 지속적으로 믿는 우리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연대에서 이렇게 점심시간이든 아니면 끝난 그 시간을 꺼내는데 그 학교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수가 늘어가고 있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벌써 한 300여 개의 학교에 전국에 이렇게 개척되어서 인터콥이 아니더라도 같은 교회에 믿음의 친구들이 모여서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예전에는 우리 청년들이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그 고등학생과 중학교와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 이 목포에서도 이번에도 지금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받은 친구들을 통해서 학교가 변화되어지고 네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고 네. 있습니다. 8주짜리 훈련 프로그램이고 1년에 몇 차례나 하시나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각 1회씩 하고 있고요. 하시고. 이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아, 너무 훌륭한 사역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인터콥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또 인터콥 사역 이렇게 하시면서 또 행복하셨거나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한다면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네. 이제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린다면 12주 동안 이렇게 비전 스쿨을 받는다고 해서 과연 변화될까 하는 그런 의문들이 있었어요. 네. 저도 먼저 훈련을 받고 이제 간사로 혼신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그 12주짜리 훈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뭘 받을 수 있을까 했던 시간들이 저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저도 지나고 우리 또 훈련생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좀 느꼈던 거는 물론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절대 변하지 않으리라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 와중에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12주간 이렇게 한 주간 그 프로그램들이 지나면서 그리고 교육 내용들이 달라지면서 그들이 받아들이는 건 물론 선교에 대한 뭐 헌신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훈련생으로 온 어떤 분을 봤을 때 뭐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지만 너무 이분이 과연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분들도 솔직히 있었어요. 네. 너무 좀 마음 가운데 제 안에 이제 좀 제한된 부분도 있었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과연 그래서 엄청나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12주간이 기간이었거든요. 이분이 훈련을 잘 받고 못 받고를 떠나서 정말 이분을 케어하기 위해서 그런데 12주간이 지났을 때 그 모습들은 저희가 상상한 그 이상이었어요. 실은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더 많이 달라지는 걸 봤고 저희가 더 많이 도전이 됐었고 그분 역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결국은 지금 뭐 사역하는 자리 가운데 저희랑 동참하지는 않지만 그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그 모습들을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저희한테 이제 간사들로서는 엄청난 기쁨이고 좀 헌신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네. 저희 사역자 중에는 이런 분들도 계셔요. 스스로 본인이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다. 네. 그래서 항상 주일날 예배 시작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있다 들어가고 그리고 목사님 뭐 축도하시기 전에 이렇게 나오고 네.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비전 스쿨을 받고 정말 이분들이 신앙관이 굉장히 바뀌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뭐 주일날 거의 빠지고 야외도 나가시고 하셨던 분들인데 지금은 비전 스쿨을 받고 또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이 그분 스스로 간증이 되셨어요. 그래서 네. 지금 교회사에 굉장히 열심히 교회에서 청소년부도 담당하고 있고요. 찬양단으로 또 섬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그 바쁜 와중에 또 선교단체에 와서 또 함께 섬기시고 막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희들도 막 도전이 됐어요. 저분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는데도 저렇게 변했는데 저희는 정말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 하면 이거 웃음거리밖에 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게 더 열심히 변해야 되겠다.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또 있었고요. 우리 어떤 권사님의 얘기인데요. 권사님은 아들이 먼저 비전스쿨을 받았다고 그래요. 청소년 비전스쿨. 근데 우리 고등학생들 때 되면 부모하고 얘기도 잘 하지 않고 그들만의 세계 안에 갇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가 비전스쿨 받고 몇 주가 지났는데 혼자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저 아들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주 계속 가니까 네. 저 아들이 좀 이상한 단체에 빠진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계셨대요. 예,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 아이가 받는 저 스쿨이 뭔가 하고 가서 이렇게 보셨대요. 네. 근데 그 스쿨 아이들 청소년들이 받는 스쿨이었는데 이 권사님 마음을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다음에 작년 시니어 스쿨을 받으시고요. 또 팀장으로 섬기시고 지금은 청소년 팀장으로 열심히 섬기고 계세요. 아유, 놀랍네요. 네, 너무 아들의 변화를 통해서 어머니까지 변화를 경험하신 네네. 거예요. 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네. 총무님이 얘기하시는 건 개인의 네네. 가정이 변화를 한다면 네. 한 교회가 좀 변화된 좀 그래요. 사건이 좀 있었거든요. 이제 뭐 다른 어떤 지역의 네. 교회의 문제인데 어떤 그 교회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몇 명이 우리 그 어린이 비전 스쿨 가운데 들어왔었어요. 네. 그래서 훈련을 받을 때 우리 여자 전도사님 옆에서 계속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훈련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친구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 네.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기도 모임을 갖는 거예요. 생전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는 전혀 안 했던 친구들이 네. 3, 4, 5 모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걸 보시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네. 평소에는 어머니들이 우리 저 시내나 이런 데 가게 가면은 500원짜리 놓고 이거 뽑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교회에다 갖다 놓고 학원에다 보내놓고 이런 그 애들 정말 기계적으로 움직였던 애들이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을 갖고 자발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네. 이 친구들의 삶의 패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 이상하게 여긴 전도사님이 우리 총무님 말대로 이제 비전 스쿨에 네.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12주 동안 교육받고 또 이걸 보고 있다가 다시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셔가지고 교회에 있는 분들이 비전 스쿨을 받고 그래서 한 교회가 물론 이제 작은 교회지만 꽤 엄청나게 많은 그래도 작은 교회지만 좀 많았어요.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우리 어린이들 몇 명 때문에 네. 이 교회 틀 자체가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회에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네.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자체적으로 선교하시고 교회 자체적으로 봉사하시고 이렇게 지역사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일하고 있는 교회로 이렇게 변해버린 네. 사건도 있었거든요. 네네. 또 목포에 있는 우리 또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나 가장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딱 하나 있잖아요. 스마트폰. 예, 폰. 이거에 거의 엄마 없어도 살아요. 아빠 맞아요.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맞아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놀았던 그리고 이거에 아주 이렇게 푹 빠져 있었던 우리 친구들이
우리 뭐 교회에서도 또 요즘 좀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미디어 금식 네.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근데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요. 요구들을 하고. 네. 근데 처음에는 안 듣죠. 실은 그렇죠.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가니까 이걸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생각들을 뛰어넘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 목포에서도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합쳐서 한 3군데에서 자체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네. 자체적으로 지금 전도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어린이들도 지금 3개 학교에서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 이렇게 실습하는 이제 시간들을 네.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요. 이건 인터코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이렇게 연합해서 어떻게 보면 해야 될 그 일들이 우리 학생들 자체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너무너무 지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 목표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듭니다. 네. 우리 총무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사역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안타까운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겠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파트에서 사역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찬양이라든가 성가대,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교사로, 어떤 분들은 차량 운행을 해주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주방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신방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선교의 파트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비전 스쿨을 받고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선교단체 훈련 협력을 하게 되면 네. 교회에서 곱지 않은 시선들을 맞이하게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에도 섬기고 또 선교 사역도 감당하는데 사람이 육신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때로는 전에는 100% 교회에 섬기던 것이 이제 뭐 2개를 섬기다 보니까 네.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힘들 예. 때도 있고 또는 시간이 겹칠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소 먼저 섬기던 교회 사역을 중심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피치 못하게 맡아 있는 직책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라든지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때문에 저분이 뭐 선교단체 훈련을 받더만 이제는 교회 일에 소홀해지는 것 같아 이런 눈총을 받으신다고 그래요. 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한국교회 분들 성도들에게 제가 조금 양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선교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찬양단이나 교사나 이런 다른 파트처럼 한 파트다. 저분은 우리들이 해야 되지만 우리들이 아직 감당하지 않은 선교의 파트를 저분들이 감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사역에서 조금 빠질지라도 우리가 양해해 주자. 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도 더 열심히 선교 현장 그리고 교회 사역에 집중할 때 부담감이 없이 감사로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까 네, 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아마 인터콥 사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아마 오늘 방송 보시면 이해를 잘 해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오늘 두 분 너무 잘 나오셨죠? 감사합니다. 네, 이 비전 스쿨을 통해서 당연히 가져야 될 그 기본들이 흐트러졌던 것들이 다시 잡힌다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희 아들이 예.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어요. 네. 저희 그 인터콥에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때 선교 캠프라는 게 있어요. 2박 3일간 이렇게 모여서 전국에 있는 세대별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린이면 어린이, 청소년 또 시니어들 이렇게 모여서 이제 2박 3일간 캠프를 여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번에는 6년 동안 다녔어요. 이렇게 1년에 2차례씩.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지쳤나 봐요. 지루했나 봐요. 예.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아빠 이번에는 선교 캠프 안 가면 안 될까? 그래서 아빠가 접수 시켜놨는데 네. 그래요? 아빠가 담임선생님한테도 허락 맡아놨다 그랬어요. 이제 별로 기대하지 않고 가더라고요. 학교 수업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우리 아들이 다녀왔어요. 모기 새 가지고 왔더라고요. 아빠 이번에 가길 정말 잘했어요. 네. 저 아빠 거기서 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무슨 서원을 했니? 제가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 청소년들을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런 자기가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가슴이
제가 이제 그러시네요. 방학 때 되면 저희 아이들을 새벽 기도에 데리고 다니거든요. 네.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아들이 뒤로 가서 혼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의 청소년들, 우리 아들도 너무 알 거예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떤 삶과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전에는 같은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그 청소년들, 친구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마음이 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벽 예배 때마다 나가서 밖에서 뒤에 서서 혼자 기도하더라고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는 안 가면 안 될까요? 했던 아이가 이번에 정말 가서 너무 좋았다. 너무 은혜 받고 왔다는 네. 그게 또 저에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너희들도 열심히 하고 아빠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예, 말씀 듣다 보니까 비전스쿨에 대해서 더 궁금해집니다. 이게 언제, 어른들은 이제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겠잖아요. 네. 12주가 좀 구체적으로 또 아이들과 어른들 그 비전스쿨 네. 그 시간표라도 좀 예. 알려주세요. 네, 하반기 비전스쿨은 이제 청년들과 그리고 여성 그리고 남성 모든 시니어 장년 세대를 포함해서 9월 26일 입학식을 열어서 12주 과정을 합니다. 네. 근데 여성들 보통 가정주부들은 밤에 나오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스쿨이 아침 10시 반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이나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스쿨은 저녁 7시에 이루어집니다. 주 1회예요. 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1박 2일 캠프가 있어요. 저희 상주에가 저희 BTG 열방센터 본부가 있는데 그쪽에 전국에서 이제 모든 훈련생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세미나도 듣고요. 말씀 듣고 또 토의하고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네. 예. 우리 청소년들은 언제 어떻게 모이나요? 비전스쿨을. 예, 어린이와 청소년 스쿨은요, 10월 초에 이렇게 네. 토요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주말을 이용해서 네. 있고요. 주 1회고, 우리 친구들도 동일하게 1박 2일 캠프가 3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1월 말쯤 해가지고 이렇게 끝나는 8주간의 프로그램이고요. 예.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선교 현황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세대 가운데 얘기하고 계시는 그 비전들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역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또 선교 사역하시다 보시면 또 두 분도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두 분을 꽉 붙들어 주셨을 것 같은데 두 분의 인생의 어떤 변화가 된 또 계기 참 큰 힘이 되었던 말씀들이 있으시면 또 소개 좀 해주세요. 그 말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실은 제 안에 좀 풀리지 않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성격적인 부분도 있었고. 예. 하지만 그걸 통해서 제 마음에 이제 좀 모토로 삼았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참 정직한 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정직하자. 이제 그게 이제 제 모토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실은 우리 삶의 모습들이 뭐 사역을 하는 그 상황에서도 순간순간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좀 생각들이 발동이 되고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많이 깨지고 지금도 이제 그런 연습들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이 좀 정직한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세상 앞에서 좀 정직했으면 이제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아우,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그 로마서에 있는 바울의 고백이 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저를 붙드는 아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는 이분에게는 복음을 전하기가 참 두렵다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이분은 전에도
안 믿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를 움직이고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또 때로는 어떨 때서 제가 선교단체에 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약간 거리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주변에 아시는 분들 이렇게 선교훈련 받아보자 권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꼭 열심히 하시는 분을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빼가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멈칫멈칫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이 담대히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복음이 들어왔던 것이고 그렇기 해서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던 것이고 우리에게 이 받은 빚을 우리가 또 열방을 향해서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많은 민족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시 선교에 대한 마인드로 또 말씀도 꼽으시네요. 현재 목포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네 가정의 선교사님 가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생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있습니다. 네. 그럼 전체에서는 네. 네 가정에 3분이면은 7분 정도. 그리고 혼자 이렇게 또 솔로 나가 계신 분까지 한 8. 가정을 두고 나가시기도 하시고 네. 그러시군요. 대단하십니다. 이 작은 목포 지역에서 네.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많이 또 네. 나오셨네요. 올 작년 말에요. 네. 우리 목포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중에 티베트에 계시는 분, 티베트이 좀 고산 지역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막 고산병 이렇게 네. 일어났잖아요.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여자 선교사님께서 임신을 하셨는데 고산지대에 있다 보니까 아이가 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산모도 힘들고 현지 의사들 말로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이를 출산하기 힘들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급히 국내로 들어오셨어요. 네. 목포에서 파송을 됐기 때문에 목포로 오셨는데 뭐 선교사님들은 이미 가정을 다 정리하고 선교지로 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뭐 계실 만한 집도 없고 예. 어떻게 해야 돼. 예,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작년 말에 바자회를 한번 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자회 수익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기거할 수 있는 원룸을 하나 만들어 드리고 또 주변에 사역자들이 동역자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병원비라든지 이런 걸 부담하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올 여름에 아이를 출산해서 다시 선교지로 복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지역에 그때 바자에 참여하시고 또 여러 가지 병원에서도 후원해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 도와주셔서 그 선교사님 잘 몸조리 하시고 출산하시고 복귀하실 수 있었다는 거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네. 예,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제가 할까요? 저는 우리 목포에 있는 많은 교회 안에 보면 선교부서라는 게 보통 있더라고요. 그렇죠. 또는 선교부장님이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실은 교회에서 선교부장님들이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선교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이제 선교헌금을 받아서 선교사에게 보내는 뭐, 그 정도 역할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시는데, 그래서 목포에 있는 우리 각 교회에 있는 선교 부장님들 또는 선교 부원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 개략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고, 또 선교에 대한 정보, 현지에 대한 정보들 공유한다면, 더 많은 교회들이 선교 열정을 가지고 생기가 날게 될 것이고, 네. 또 선교 부원들이 더 거기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 예. 그래서 그곳으로 인한 구체적인 계획들도 예.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한번 목포교회에 한번 모든 선교 부장님들 한번 초청해서 선교 세미나도 한번 갖고 싶고요. 네, 네. 그래서 지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어느 교회들은 중국 쪽을 또 어느 교회들은 중동 쪽에 중앙아시아 또는 아프리카 쪽에 이렇게 원하는 교회별로 지역적으로 묶여서 또 그쪽에 선교사님들과 연계해서 이렇게 그쪽의 기도 제목들을 즉시 받아서 또 그 지역을 섬기기로 작정한 교회들이 함께 또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시군요. 네, 우리 간사님. 원래는 강릉에서 예.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네. 올 1월부터 지금 목포로 내려와서 지금 사역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목포가 고향이고 하지만 실제로는 목포를 떠난 지 꽤 오래됐다가 네. 이렇게 귀향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와 지금의 좀 다른 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목포가 잘
변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딘 것 같고, 외적인 변화는 예, 많이 있었지만 뭐 하당에 아파트 좀 많이 네. 세워진 거 외에는 실제적으로 제가 있었을 때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물론 한 400여 교회 있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목포도 보니까 이렇게 미자립 교회들도 많고 실은 농촌 교회들도 이렇게 많고 뭐 인원이야 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많다고 하지만 네.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 믿는 자의 그 숫자가 엄청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특별히 청년층 이상의 그 청년층 이하의 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수가 급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실은 제가 뭐 우리 그 인터코 반에서 물론 이제 목포지부 안에서 이제 어린이 팀을 맡고 있긴 하지만 잘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좀 비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주일학교 수가 엄청나게 지금 격감하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10년 후에 목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청년들이고 허리들일 텐데 그 숫자가 너무나 이렇게 줄고 있고 심지어는 주일학교도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라는 소리를 좀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그 고민들을 좀 할 수 있는 좀 장들이 좀 열렸으면 좋겠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그 세계단체 연합으로 해가지고 부모교사 세미나를 이렇게 했었었는데 반응들은 꽤 이렇게 좋았던 것 같고 뭐 교회도 그러고 이렇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한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좀 목포에 있는 교회들이 소망이 있고 또 이것들을 위해서 좀 방법적인 측면만 조금만 더 강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이렇게 목포 지역 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복음의 물결이 또 그리고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이렇게 좀 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지로 나가기 전까지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같이 이렇게 학교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을 이렇게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네. 앞으로 선교지에 나가실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예, 이제 내년 하반기쯤에 지금 준비를 하고 그러세요.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한 이렇게 사역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희 CTS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또 인터콤 목포 지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9월 하반 정도 되면 비전 스쿨이 목포에서 여성과 청년, 그리고 남성 시니어 이렇게 열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비전 스쿨을 받았다고 그래서 꼭 그분들이 전부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선교가 이런 것이고, 선교사들은 어떤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섬겨야 될 민족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비전 스쿨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12주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포 지부의 안에서도 이 비전 스쿨을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비전 스쿨에 한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네, 하반기는 언제 시작을 하시나요? 9월 26일 시작됩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 그 비전 스쿨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많은 좀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 어린 세대들이 살지 않으면 목포에 있는 교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미래들은 결국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어린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CTS를 이렇게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교회에 있는 교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같이 기도하시면서 목포를 살리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살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오늘 나와주신 인터콤 목포 지부 가족 여러분들의 사역과 또 기도 제목들 들으셨는데요. 많은 관심과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스마트폰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CTS 목포 방송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기도와 또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고 감동되시는 분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 또 후원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따뜻한 소식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